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주식 계좌가 흐뭇해지는 비결, 채찍 효과를 이용하라. 돈은 돌고 돌아 채찍의 끝으로 간다는데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뼈아픈 조정에 이어서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 시장에서 중소형주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튀어오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계좌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는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이 채찍 효과, 과연 이 채찍 효과가 뭔가? 자, 제가 제 책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자, 이 채찍 효과란 채찍의 손잡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채찍의 끝은 크게 요동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채찍을 들고 흔들면은 이 끝은 이렇게 크게 흔들린다는 거죠. 여기서 작은 힘만 줘도 여기서는 크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채찍 효과라는 용어가 쓰이는 건데요. 자,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에서 주문, 즉 소비가 조금만 증가를 해도 제조업체들은 재고를 많이 쌓는 현상을 말합니다. 소비가 조금 증가하면 재고는 많이 증가한다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더 많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필요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바꿔보면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느냐? 좀 더 직접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면은 경기가 회복되어서 미국의 소비가 증가를 하면 자,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국가의 수출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면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중국에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장 가동률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수출을 하죠. 자, 그러면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난다. 자, 그러면 대기업은 또 어디에서 원재료나 부품, 장비를 구입합니까? 바로 중소형 기업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게 됐죠. 그러면 중소형 기업의 오더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실제로 미국의 소매점에서 주문이 들어온 것보다 대형주, 대기업들은 더 많은 양을 주문하게 되고, 자, 그럼 이렇게 중소기업들은 또 초소형주,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들한테 더 많이 주문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데 이 뒤로 갈수록 이익의 변동폭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익의 변동폭이 커진다는 것은 주가로 따진다면은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다가 간단하게 써놨죠. 자, 큰 것, 다시 말해서 대형주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비교적 작은 편이다. 즉 리스크가 작은 편이고요. 자, 그렇지만 여기 소형주, 작은 것들은 변동성이 크다. 즉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자, 이 리스크라는 것은 하락 리스크라는 것도 있지만 상승 리스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익이 증가할 때는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높고, 그렇지만 불경기 때 이익이 하락할 때는 이익 하락률이 높기 때문에 주가 하락률도 높다는 겁니다. 변동폭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채찍의 손잡이 부분보다 채찍이 끝에 있는, 즉 작은 기업들, 작은 곳에서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맞으면은 이 변동성의 크기를 온전히 누리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손잡이 부분의 대기업, 대형 기업들은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 작은 기업들이 더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제 책을 이미 구입하신 분들은 자, 4차 산업혁명 주식 투자 인사이트 140쪽을 참고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도저도 귀찮다 그러면은 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의 채찍 효과, 그렇다면 어떤 예가 있을까? 실제 사례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될지 결론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호황일 때, 즉 글로벌 경제가 좋아질 때 미국보다 한국의 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경제 회복기에 진입을 했다. 자, 그래서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나면은 소비가 증가하고 더 경제가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자, 지금만 봐도 2020년 글로벌 증시 상승률에서
뭐 탑권에 바로 한국이 있었고, 그리고 1월 상승률에서도 한국이 탑이었습니다. 자, 그런 걸로 볼 때 경제가 좋아질 때 미국보다는 한국 증시가 오히려 좀 더 수익을 높이기에는 더 좋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한 3개월 정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수익률이 더 좋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폭등한 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장기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직 덜 오른 중소형주를 한번 노려본다면 더 큰 수익률을 단기간에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중소형주의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실제 사례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채찍 효과의 끝에 있는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는 건데, 자, 그렇지만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2017년도에 있었던 배터리 관련주 상승에 관련된 차트입니다. 자, 이때가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1차 상승기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때 삼성 SDI의 경우에 2017년도부터 18년까지 한 1년 동안 꾸준히 올라서 한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런데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생산 공급하는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초록색 차트 있죠. 자, 1년 반 동안 주가가 무려 4배 이상 오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가 50% 오를 동안 무려 350%, 7배나 더 많이 올랐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때부터만 1년 반 가지고 있었으면 7배 상승했는데, 자, 삼성 SDI는 그런데 만약에 자, 이때 고점에 코스모 신소재가 더 많이 올라가겠다고 고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이후로 약 주가 하락률 70%, 손실 70% 정도를 경험을 했을 겁니다. 반대로 SDI에 투자했던 사람은 약간의 손실이 나거나 거의 뭐 본전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건데요. 자, 코스모 신소재 고점에 잡았던 사람들은 쪽박을 찼지만 SDI를 샀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형주와 소형주의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매매를 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2020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1년 동안의 주가 추이입니다. 자, 누구나 알고 있는 대형주 3개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기업 주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지금 1년 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 상승률 추이 딱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 2월 1일 이후입니다. 폭락을 맞이하기 전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LNF 경우에 278%, 그 다음 두 번째로 동화기업이 266%,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244%, PNT가 239%, 대한유화가 220% 올라가지고 전부 3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자, LG화학이 190%, 그리고 천보가 166, 삼성 SDI가 164, SKC가 152%,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142%입니다. 그리고 나노신소재 103%로 나노신소재의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혼자 좀 소외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SK이노베이션을 깜빡하고 배트를 먹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도 여기 거의 뭐 SDI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3사의 경우에는 이 중간 그룹에 끼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중소형주로 불리는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1년 동안의 자료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9월 말에 들어왔다. 자, 9월 말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은 뭐 LNF 샀던 사람들은 거의 본전에서 조금 높은 수준이고, 지금 SDI나 LG화학 이런 것들이 자, 9월 이후에 또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상승률을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끌어올리고 나서 또 그동안 안 오른 것들 중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것들 중심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진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가 있는데, 2020년에 일진 머터리얼즈가 주가 상승이 거의 없다가 자, 올해 2021년 들어서 동박이 부각되고 자, 말레이시아 공장이 완공되면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로 볼 때 역시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2차 전지만 보면은 너무 이거 극단적인 예만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반도체 관련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시장의 이슈 바로 파운드리 시장인데 파운드리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익률 1위가 러셀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멤버십 회원들은 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4월 이후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상승률 러셀의 경우에는 319%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이 224% 그리고 DB 하이텍이 206% 해성 DS가 163% NXP가 133 TSMC가 128 그리고 삼성전자는 80%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자, 4월부터로 치면은 거의 안 오른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자, 시기별로 만약에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 9월 이후로는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또 최근에 러셀과 서플러스 글로벌이 급등을 했죠. 그렇다면은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언제 가느냐. 예를 들면은 자, 러셀을 사서 기다리고 있었거나 서플러스 글로벌을 사서 기다리고 있었거나 DB 하이텍을 사서 기다리고 있었다면은 약 뭐 8개월, 9개월 동안 자, 상대적 박탈감 쩔면서 기다리다가 거의 뭐 삼성전자 갑자기 오르고 다른 거 오르는 거 보면서 갈아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 갈아타고 나면 그때부터 자, 이런 중소형주들이 폭등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 참 힘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참 힘든데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 시장에서 경험을 하고 인내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봐야 된다는 거겠죠. 물론 100% 그 시기가 언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집어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흐름을 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을 가지고 있거나 중소형주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자,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중소형주로 온기가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채찍의 힘이 끝쪽으로 서서히 전달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증권사 리포트들 여러 개 살펴보면은 자, 중소형주 반등에 대비하자는 이야기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채찍 효과의 끝은 변동성이 크다는 거 앞에서 제가 자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마음 편하게 대형주 중심의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대형주만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주식 신경 쓰기 싫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푸근하게 들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특히 요즘에는 가끔 대형주들도 잡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쁘지도 않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앞선 자료에서 봤듯이 더 큰 기회를 노린다면 중소형주도 괜찮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놈을 고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도 업종에 투자하는 이야기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익 상승 효과가 큰 놈, 이익 상승 기대감이 큰 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변동성이 큰 곳에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욕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